어릴 적 엄마의 빈자리는 늘 제 마음 한편에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라는 따스한 존재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멍 자국처럼 남아 있었죠. 저는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 흐릿한 미소만이 제가 아는 엄마의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그 사진마저도 빛바랜 기억 속으로 사라질까 봐 밤새도록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때 묻은 앨범을 넘길 때마다 엄마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소풍 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상처를 메워주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마치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위처럼 든든한 분이셨죠. 아버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고 학교가 끝나면 늘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제가 학원에 갈 때나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항상 직접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셨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면 피곤하실 텐데도 늘 제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저는 외로움 속에서도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헌신적이셨습니다. 제가 6살이 되던 해 그날도 아버지는 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트럭을 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 굉음과 함께 저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저는 그저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저를 품에 안고 밀쳐내셨습니다. 은하야. 외치는 아버지의 절규와 함께 저는 도로 한켠으로 튕겨져 나갔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트럭에 치여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저는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여잡고 아빠를 외치며 울부짖던 어린 저의 모습은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합니다. 구급차 소리,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새도록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침통한 표정과 함께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셨지만 평생 한쪽 다리를 잃은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으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아버지는 늘 제게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아빠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희생의 증표였고 저는 늘 죄책감과 감사함 사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든 선택은 아버지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회사는 겉보기에는 번듯했지만 그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저를 매일같이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인격 모독적인 발언, 동료들의 따돌림 속에서 저는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저에게만 던져지는 날카로운 비난과 모욕적인 언행은 저를 매일같이 심리적으로 고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의 성과는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트집 잡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마치 형장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공황 상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했고 겨우 마음 붙일 곳을 찾아 이직한 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하고 이해심 많고 저의 모든 아픔을 보듬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죠. 제가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제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도 모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제게도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남편과의 미래는 저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모래성 같았습니다. 손에 잡힐 듯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닥쳐올 시련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순수함과 믿음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마친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가면 뒤로 시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아버지는 제게 결혼하면 딸은 남이다. 제사 때는 부엌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라. 우리 집 며느리는 말 잘 듣는 게 최고다. 는 폭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만류와 시어머니의 어색한 웃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세대가 다르시니 그러려니 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집살이라는 말도 옛말인 줄 알았는데 제게도 해당되는 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저에게 온갖 트집을 잡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입는 옷차림부터 말투, 심지어는 제가 즐겨 먹는 음식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버지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친정만 생각할 거 아니냐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장애인이 된 게 다 너 때문 아니냐.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하는 거 아니냐. 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점차 저를 옥죄는 사슬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의논해도 아버지 원래 그러시잖아. 내가 이해해야지. 아버지는 그냥 말씀이 좀 그러실 뿐이야.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미 양가의 결혼 소식이 알려졌고 주변의 기대도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부모님이 이미 몇 년째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를 비난하며 감정의 골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예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집 문제, 심지어는 작은 가구 하나를 고르는 것까지 모든 것에 두 분의 갈등이 개입되었습니다. 두 분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폭언과 가부장적인 태도에 지쳐 있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두 분의 갈등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는 오히려 저를 불행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마치 얼음 조각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다 지나갈 거야 라고만 말할 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갈등이 제 탓인 양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니까 아버지가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 라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이들 가족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밤마다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미 3살 된 아이가 있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저는 모든 것을 감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다면 제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감은 점점 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텅 빈 동굴처럼 허전했고 저는 점점 미쳐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이 저의 선택 때문인 것 같아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상한 대화 소리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던 참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소리가 저를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과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순진하게 믿고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발로 들어올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들의 대화는 저의 모든 행복을 앗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속에서 낯선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들의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혼란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저는 거대한 음모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무작정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옷가지 하나, 지갑 하나 챙길 생각도 못했습니다. 3살 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도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울 수도 없었고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밤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택시 안에서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지옥 같던 그곳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악몽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도망쳐온 곳은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껏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던 어리석은 나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를 향해 돌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이 열리고 저를 반기는 건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경찰차였습니다. 파란색 경광등이 번쩍이며 새벽의 어둠을 가르고 익숙한 줄 알았던 친정집 골목은 순식간에 낯선 범죄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골목을 가득 메운 경찰차와 경찰들의 모습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경찰들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한마디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어 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대체 무엇이 저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단 말입니까? 제 인생은 이미 한 번의 교통사고로 뒤틀렸고 사회생활의 괴롭힘으로 망가졌으며 이제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파괴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품에 안고 경찰서로 향하는 제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이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사업, 관련 서류들과 위조된 제 서명이 담긴 문서를 마주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수많은 대출 서류와 투자 계약서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서류들을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용하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의 범죄에 무의식적으로 가담하게 된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의 갈등도 시아버지의 폭언도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순수함과 믿음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형사님이 제게 건넨 한마디. 혹시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은 저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남편의 배경과 재산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셨죠. 제가 결혼을 강행하자 아버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저 몰래 남편의 뒤를 조사하셨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남편의 수상한 행적과 사기 행각과 관련된 단서들을 끈질기게 찾아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셨던 겁니다. 그가 모아둔 증거들은 제가 결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저를 또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오신 아버지에게 제가 또다시 엄청난 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에게 제가 얼마나 큰 짐을 안겨드린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제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저를 지켜주신 아버지를 위해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그들에게 저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딸의 존재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의 모든 사기 행각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남편과 그의 가족이 저를 속이고 이용했던 모든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수많은 증거 자료를 모으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밤샘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3살 된 아이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미안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남편에게서 찾으려 했던 행복은 결국 저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었지만 역경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처는 아물겠지만 그 흉터는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고 저의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셨던 아버지의 강인함을 닮아갈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딸에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처럼 결혼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심리 지원을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없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저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안에 숨겨진 용기와 강인함을 믿으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